여러분,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십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무려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나라가 있을까요?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 1980년대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던 그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독주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로이터 통신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HBM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무려 5,360억 엔,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그들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HBM 독주에 대한 일본의 반격 시나리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BM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BM은 하이밴드위드스 메모리의 약자로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적으로 높인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메모리로는 속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HBM입니다. 이 HBM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를 합치면 HBM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메모리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반도체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HBM 독점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기감입니다. 한국에게 메모리 시장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자조적인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기회론도 제기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 한국에게 밀린 일본이 도대체 무슨 승산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답은 2025년 9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에 최대 5,360억 엔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HBM 생산을 위한 투자라고 명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에는 더 이상 자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에피다는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그 후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일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마이크론을 일본 기업처럼 키우자는 것입니다. 일본 땅에서 생산하니까 사실상 일본 제품이나 다름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진짜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업계 전문가들과 트렌드포스 같은 리서치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일본 덕분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반도체를 만들려면 메모리 칩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칩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재료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재료와 장비의 상당수를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꼭 필요한 감광액인데 도쿄오카 공업이라는 일본 회사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둘째, ABF 기판입니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세계 시장의 무려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HBM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고성능 패키징 소재인데 사실상 독점 상태입니다. 셋째, EMC라는 봉지재입니다.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재료인데 레조낙과 아사히카세이 같은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판입니다. 이비덴과 신코 같은 일본 기업들이 AI와 GPU용 고다층 기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식각 장비입니다. 도쿄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HBM 제조에 필수적인 TSV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업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HBM을 잘 만들어도 우리가 재료와 장비 공급을 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말하는 목을 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일본의 소나기에 있는 셈인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첫째,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이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EMC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대체 공급처 확보입니다. 일본 외에도 미국, 유럽, 대만 등 다양한 나라에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생산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기술 격차입니다. HBM은 단순히 메모리 칩을 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층을 연결하는 TSV 기술, 열을 관리하는 기술, 수율을 높이는 공정, 노하우 등 수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3에 이어 벌써 HBM4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HBM 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격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론이 일본에서 5조 원을 투자해 HBM을 만든다고 해도 당장 SK하이닉스나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략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노리는 건 단기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HBM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을 못 따라잡더라도 2030년쯤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입니다. 레조낙이라는 회사가 주도하는 조인트3 컨소시엄은 27개 기업이 참여해 패널 레벨 6이 인터포저라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HBM을 더 크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지노모토는 ABF 기판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50%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 수요 폭증을 예상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도쿄일렉트론은 미야기현의 새로운 공장을 완공하고 HBM 관련 장비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메모리 칩 자체로는 한국을 못 이기니 그 칩을 만드는 생태계를 장악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 전략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일본이 소재와 장비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한국의 성공이 일본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생산을 늘릴수록 아지노모토의 ABF 기판 매출도 늘어나고 레조낙의 EMC 매출도 늘어나고 도쿄일렉트론의 장비 매출도 늘어납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파트너인 셈입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일본 소재 기업들이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고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국산화나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본 업계에서도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충수였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일본의 전략은 미묘한 줄타기입니다. 한국을 견제하되 완전히 적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망하면 자기들도 타격을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HBM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격차가 유지되는 한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HBM4 개발에 성공할 계획이고 삼성전자도 HBM3 12단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30년까지 AI 메모리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기에 우리가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 10년 뒤에도 우리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건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내 장비 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일본만 보지 말고 미국, 유럽, 대만 등 다양한 나라의 협력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 나라에 의존하면 언제든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서 일본의 반격 시나리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전략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5조 원이 넘는 투자, 95% 점유율의 ABF 기판, 차세대 패키징 기술 개발까지 그들은 진지하게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HBM 시장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든 HBM 없이는 세계 최고의 AI 칩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성공이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로 세계를 호령할 때 누가 한국이 그들을 추월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가 소니를 제치고 TV 1위에 올랐을 때 누가 지금처럼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5조 원을 쏟아붓든 미국이 자국 기업을 지원하든 중국이 국가 총력전으로 나서든 우리에게는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DNA입니다. 앞으로도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HBM4, HBM5,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지금까지 HBM 전쟁의 최전선,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